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생활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12월에 신이주는 얼어붙는다. 교무실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난로는 미약하다. 나는 학생들의 편지 초안을 펼친다. 하단 1고급 중학교 담임교원. 이번이 세 번째다. 졸업 예정자 153명의 편지. 이 속에 진심이 있을까? 묻는 것조차 위험하다. 김성민의 편지. 반 최우수 학생이지만 글은 평범하다. 경애하는 원수님, 아버지처럼. 기계적 단어들. 빨간 펜으로 고친다. 존경합니다를 우러러 받듭니다로. 따르겠습니다를 목숨 바쳐 옹이하겠습니다로. 학생들의 말을 당의 언어로 번역한다. 때로는 이름만 남기고 완전히 다시 쓴다. 박철호 교장이 들어온다. 당비서 겸직. 40대 중반이지만 머리카락 반이 회색이다. 편지 정리는 내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도당의 주목을 받아야 해. 절박함이 묻어난다. 작년 졸업생 한 명이 두만강을 건넜다. 탈북. 학교 전체가 조사받았다. 이번이 그 오점을 씻을 기회다. 리명희의 것이 눈에 띈다. 가장 조용한 여학생. 원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단 2문장. 너무 솔직해서 위험하다. 창밖으로 학생들이 하교한다. 집에 가서도 공부할 것이다. 몇몇은 장마당에 나가 부모를 도울 것이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이 행사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나 자신도 모르겠다. 교원 15년. 처음엔 믿었다. 시간이 지나며 신념은 습관이 됐다. 이제는 믿는지조차 중요치 않다. 그저 살아남는 것만. 집으로 돌아온다. 아내는 감자국을 끓인다. 딸 은별이가 숙제한다. 몇 년 후면 이 아이도 편지를 쓸 것이다. 밤이 깊어진다. 책상 앞에 앉아 집단 편지 초안을 쓴다. 제목을 쓰고 멈춘다. 153명을 대표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노동신문을 펼친다. 원수님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 기사. 이걸 넣어야 한다. 핵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장이 필요하다.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창밖을 본다. 신의주의 밤은 어둡다. 가로등은 대부분 꺼졌다. 압록강 건너 단둥에 불빛만 눈부시다. 그 대비가 무겁다. 이튿날 긴급회의. 시당위원회 김영철 부부장이 내려왔다. 40대 초반 남자. 차가운 눈빛. 감시하러 온 것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후대 사상교양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는 계기입니다. 최근 적대 세력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충성심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경고다. 탈북자 건을 모두가 안다. 말하지 않지만 공기에 떠돈다. 나는 메모하는 척한다. 실제론 아무것도 안 적는다. 시간을 견디는 것이다. 교실로 돌아간다. 학생들이 기다린다. 피로가 얼굴에 역력하다. 편지 쓰기, 다시 쓰기, 또 다시 쓰기. 세 번째 수정. 불평은 없지만 침묵이 무겁다. 오늘 집단 편지 최종본을 완성합니다. 낭독하겠으니 들으십시오. 밤새 작성한 원고를 펼친다. 학생들 목소리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모두 당이 원하는 언어로 바뀌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저희 신의주시 하단 1고급 중학교 2025년 봄 졸업 예정자 일동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서 자라난 것을.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학생들은 조용하다. 몇몇은 창밖을, 몇몇은 책상을 본다. 아무도 감동받지 않는다. 이건 의식이다. 종교적 의식처럼 반복되는 형식. 의미는 증발했다. 편지가 학교 당위원회로 올라간다.
교장과 최순희 비서가 검토한다. 3시간 후 교장이 부른다. 표정이 심각하다. 리동무 이 부분 8차 당대회 내용을 가리킨다. 승리로 이끌었다고 썼다. 시제가 문제요. 계획은 진행 중이요. 이끌고 계신다가 맞소. 사소한 시제가 정치적 오류가 된다. 모든 단어가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핵 추진 잠수함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하오. 최순희 비서가 말한다. 당사업 30년. 정치적 뉘앙스 포착의 달인. 마지막 부분도 너무 평범하오. 온 마음 다해 간절히 같은 수식어가 더 필요하오. 메모한다. 수정 부분이 늘어난다. 예상한 일이다. 첫 검열 통과는 드물다. 여러 단계를 거치며 문서는 형식화된다. 사흘 후 수정본이 시당위원회로 간다. 더 높은 검열. 시당 선전부가 직접 검토한다. 결과까지 일주일. 그 사이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수업을 듣고 조별 학습을 하고 생활 총화를 한다. 하지만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다. 편지가 거부되면 학교 전체가 비판받는다.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다른 업무를 처리한다. 학생들의 성적을 정리하고 다음 학기 교육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계속 편지로 돌아간다. 혹시 정치적 실수가 있지 않을까? 혹시 당 방침에 어긋난 표현이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맞는다. 학교에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아내에게조차 편지 사업의 세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여기서는 농담이 아니다. 괜찮소? 그냥 연말 업무가 많아서 그래요. 아내는 더 묻지 않는다. 그녀도 안다. 어떤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산다. 말하지 않고 묻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일주일 후 연락. 교장이 전화 받는다. 표정이 밝아진다. 통과됐소. 시당이 높이 평가했소. 이제 도당으로 올라갈 것이오. 안도의 한숨. 하지만 끝이 아니다. 도당 검열이 기다린다. 평안북도당 선전선동부. 더욱 까다롭다. 며칠 후 도당 선전부 지도원이 내려온다. 강씨. 차갑고 효율적이다. 면담이 2시간 계속된다. 전반적 내용은 좋습니다.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9차 당대회 언급. 둘째, 경제발전 부분. 셋째, 학생 개인 다짐. 지적이 계속된다. 기계적으로 메모한다. 강지도원이 떠난 후 또다시 수정한다. 거의 절반을 다시 쓴다. 밤이 깊도록 작업한다. 추위가 몰려온다. 손가락이 굳는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28일까지 완성해야 한다. 창밖에 눈이 내린다. 신의주 겨울은 춥다. 문득 생각한다. 눈이 이 편지를 덮어버렸으면, 모든 것을 지워버렸으면. 고개를 저으며 다시 펜을 든다.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 계속 써야 한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그러니 쓴다. 믿지 않는 말을, 느끼지 않는 감정을, 존재하지 않는 충성을. 12월 28일이 다가온다. 최종 편지가 완성되었다. 학교 당위원회, 시당위원회, 도당 선전부를 거쳐 수없이 수정된 결과물이다. 이제 153명의 학생들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안에 그들의 목소리는 없다. 모두 당이 원하는 완벽한 형식으로 다듬어졌다. 충성의 편지 상납 행사는 학교 대강당에서 열리기로 했다. 시당위원회에서 여러 간부들이 참석한다고 했다.
시당 비서도 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다. 신의주시 전체의 정치적 이벤트가 된 것이다. 행사 전날 학교는 분주하다. 대강당을 청소하고 현수막을 건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를 받들어 올리는 신의주시 하단일 고급 중학교 결의대회. 현수막의 글자는 붉다. 혁명의 색깔이다. 무대에는 원수님의 초상화가 걸린다. 크고 위엄 있는 모습이다. 초상화 앞에는 꽃다발이 놓인다. 조아들이다. 진짜 꽃을 구할 수 없는 계절이니까. 학생들은 교복을 다림질하고 붉은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일 아침 일찍 도착한다. 교장과 당 간부들이 이미 왔다. 진행 순서를 확인한다. 개회사, 편지 낭독, 서명 전달, 결의 발표, 폐회. 모든 게 계획됐다. 즉흥은 없다.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검열됐다. 학생들이 들어온다. 긴장한 얼굴. 몇몇은 흥분한 것 같지만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 못한다. 아마 그들도 모를 것이다. 오래 연기하면 연기와 진실의 경계가 흐려진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산다. 10시 행사 시작. 대강당이 가득 찼다. 학생들, 교원들, 시당 간부들, 근처 기관기업소 사람들까지. 분위기 고조를 위해 사람들이 박수친다. 열렬하고 지속적인. 일제히 교장 개회사. 목소리가 떨린다. 감동인지 긴장인지 모른다. 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말한다. 2019년, 2020년 세 번째 충성의 편지 사업.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음은 편지 낭독. 반장 김성민이 무대에 오른다. 최우 등생. 말을 잘한다. 그래서 선택됐다. 또렷하고 감정 실린 목소리로 읽는다. 하지만 그 감정은 훈련됐다. 몇 주간 연습시킨 것이다. 어디서 목소리 높이고, 어디서 감정 표현하고, 어디서 멈추는지 모두 계산됐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저희 신의주시 하단일 고급 중학교 2025년 봄 졸업 예정자 153명은 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난 행복을. 편지는 길다. 15분 계속된다. 8차 당대회 위협, 5개년 계획 성과, 핵무력 강화, 9차 당대회 결의. 모든 정치적 키워드다. 학생들은 조용히 듣는다. 몇몇은 고개 끄덕이고 몇몇은 눈물 닦는 신용. 연기일 수도 진짜일 수도 더 이상 구분 안 한다. 낭독 끝나고 서명 전달 의식. 졸업 예정자 대표 5명. 붉은 폴더를 받들고 시당 비서에게 전달. 시당 비서가 엄숙하게 받는다. 짧은 연설. 뜨거운 충정을 잘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도당을 거쳐 중앙당에 전달될 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박수. 나도 친다.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손이 아픈 것도 모른다. 마지막 결의 발표. 부반장 리영이. 졸업 후 어디든 무슨 일이든 당과 원수님 위에 헌신하겠다는. 짧지만 강렬하다. 목소리가 떨린다. 이번엔 진짜 감정 같다. 하지만 무슨 감정인지 모른다. 감동인가, 두려움인가, 안도인가. 행사 끝.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학생들은 교실로, 간부들은 학교를 떠난다. 대강당이 비었다. 나는 무대에 남아 현수막을 본다. 붉은 글자들. 충성, 원수님 결의. 이 단어들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어와 바닥을 쓴다. 60대 후반. 말없이 일한다. 나는 의자를 정리한다. 그녀가 쓴웃음 짓는다. 선생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주머니야말로 뭐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하는 거지요. 가슴에 와닿는다. 어차피 해야 할 일. 그렇다. 우리 모두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한다. 믿든 믿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이 없다. 이게 이 땅에서 사는 법이다. 며칠 후 편지가 도당으로 전달됐다는 소식. 일주일 후 도당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는 통보. 학교는 축제다. 교장은 웃고 당 비서는 자랑스러워한다. 우리는 성공했다. 정치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공허하다. 뭘 성공한 걸까? 153명 이름으로 거짓말을 포장한 거? 당이 원하는 형식에 맞춘 거? 아무도 믿지 않는 충성을 표현한 거? 교무실로 돌아오니 리명이가 기다린다. 조용한 여학생. 편지를 솔직하게 써서 내가 다시 썼던 그 아이. 선생님, 우리 편지가 정말 원수님께 전달될까요? 잠시 망설인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중앙당까지 가겠지만 원수님이 읽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수많은 편지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말한다. 물론이지. 원수님은 인민들, 특히 후대들 마음을 항상 헤아리신다.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녀 눈에서 의심을 읽는다. 그녀도 안다. 이게 형식이란 것을. 하지만 그녀도 나처럼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의 침묵을 공유한다.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눈 덮인 거리를 걷는다. 신의주 겨울은 여전히 춥다. 사람들은 빨리 간다. 누구도 오래밖에 안 머문다. 장마당은 북적이지만 거기서도 필요한 것만 사고 빨리 집으로 간다. 압록강 쪽으로 간다. 강은 얼기 시작했다. 겨울이 깊어지면 완전히 얼 것이다. 강 건너 단둥 불빛이 보인다. 여전히 밝다. 눈부시다. 오래 바라본다. 문득 생각한다. 강 저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들도 충성의 편지를 쓸까? 믿지 않는 말을 해야 할까? 연기하며 살까? 아니면 다를까? 모른다. 알 수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여기, 이곳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다. 편지 쓰고, 검열받고, 수정하고, 상납하고, 믿지 않지만 믿는 척하고, 느끼지 않지만 느끼는 척하고, 이게 우리 삶이다. 충성의 편지는 그저 한 장면일 뿐이다. 집에 도착하니 은별이가 숙제한다. 혁명 역사를 공부한다. 그녀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 이 아이도 곧 편지를 쓸 것이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린다. 오늘은 감자전이 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먹는다. 텔레비전 뉴스, 원수님 현지지도, 경제발전 성과, 익숙한 내용들. 밤이 깊어간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충성의 편지 상납 행사. 모두 박수치고 감동받고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이면엔 뭐가 있었을까? 진심은 있었을까? 답을 모른다. 어쩌면 답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그게 우리에게 남은 전부다.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린다. 조용히 끊임없이. 눈은 모든 걸 덮는다. 하지만 눈이 녹으면 모든 게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 삶도 그렇다. 겉으로는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아래엔 여전히 같은 현실이 있다. 눈을 감는다. 내일도 학교에 가야 한다. 삶은 계속된다. 멈추지 않는다. 선택권은 없다. 신의주 겨울밤이 깊어간다. 충성의 편지는 도당으로 갔고 곧 중앙으로 갈 것이다. 누군가 읽을 것이다. 아니면 안 읽을 수도. 어쨌든 우리 임무는 끝났다. 충성을 증명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다. 이게 우리 삶이다. 이게 이 땅에서 사는 법이다. 이미 받아들였다. 저항할 수 없다면 견디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153명 학생들. 그들은 이 모든 걸 어떻게 기억할까? 아마 잊을 것이다. 잊는 것도 생존의 방법이다. 기억하면 아프니까. 그러니 잊는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매일, 매년 같은 방식으로. 눈은 계속 내린다. 신의주 밤은 고요하다. 압록강은 얼어가고 사람들은 잠든다. 내일이 오면 모두 다시 일어나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게 우리 운명이다. 잠에 빠져든다. 꿈을 안 꾸기를 바라며. 우리 현실은 꿈에까지 침투한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싶다. 그저 쉬고 싶다. 충성의 편지는 우리 손을 떠났다. 어디로 가든 이제 상관없다. 우리는 몫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전부다.